AI 시대의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송성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을 들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AI 시대는 학습을 하기에 최적의 시대이다. AI 덕분에 모르는 건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도 무한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공부하기 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MIT와 맥길드의 공동 연구에서는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뇌 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이 되었고,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는 AI 도구 사용과 비판적 사고력 사이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위 연구들에서 말하는 점은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AI의 사용은 오히려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I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한 뒤 처음에는 좋다고 느꼈지만 점차 해당 연구가 저의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GPT에게 10번 물어보고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과제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보를 많이 들으면 이해한 줄 알았고 설명이 자연스럽게 읽히면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습에는 이해와 체화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극의 원인은 바로 메타인지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답변기가 아닌 나의 이해를 검증하는 존재로 재정의하였습니다. AI가 대신 생각해주는 구조가 아닌 AI가 계속 저를 의심하고 되묻게 만드는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저희 메타인지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해를 위해 제가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화의 주도권을 AI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자료나 교재를 먼저 제공을 하고 AI에게 요청합니다.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의 이해도를 세세히 점검해 가면서 나를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AI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시험관, 검토자가 됩니다. 위 영상은 저의 학습 과정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하고자 하는 자료를 복사를 한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AI에 붙여 넣은 뒤 모든 LLM마다 있는 학습 모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AI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나는 해당 자료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야.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세히 나의 이해도를 점검해 가면서 가르쳐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AI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 라고 하며 저의 이해도를 점검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과의 동시에 하는 중에서도 저의 이해도를 너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라고 하면서 저의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인만 학습법을 AI와 결합한 방식입니다. 어떤 개념이든 12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파인만의 말이 있는데요. 해당 철학을 바탕으로 AI가 나를 12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직관적인 비유와 쉬운 언어로 설명하게 만드는 프롬프트를 AI에게 학습 자료와 함께 첨부합니다. 위의 링크에 제가 파인만 학습법 프롬프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파인만 프롬프트는 첫 번째 초기 평가를 통해 학습할 주제와 현재, 질문자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살 아이의 눈높이에서 일상적인 비유를 사용해 1차 설명을 생성합니다. 이때 전문 용어는 배제하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 비유가 깨지는 지점을 질문을 통해 확인을 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게 하여 함께 비유를 개선하며 개념을 다듬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최종 이해도를 확인을 하고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학습 카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암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암기 과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반복해서 읽고
입력하는 방식은 뇌에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효과적인 암기는 학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꺼내보는 인출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이론을 따라서 노트북 LM과 안키라는 툴을 사용해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애썼는데요. 먼저 노트북 LM은 사실에 기반한 질문과 답변으로 정확한 인출 훈련을 지원을 하게 되고, 안키의 경우에는 망각 곡선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에 인출 훈련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안키를 보겠습니다. 안키는 플래시카드 툴로서 질문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설정해 놓으면 이 해당 안키라는 툴 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습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망각 곡선에 의거하여 가장 최적화된 복습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북 LM인데요. 노트북 LM, 암기 과목에서 LLM, 즉 AI를 사용 시 가장 위험한 것은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정보 왜곡입니다. 노트북 LM은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에만 100% 기반하여 답변을 하므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LM에는 학습을 도와주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슬라이드 생성과 AI 오디오 오버뷰입니다. 슬라이드 생성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인포그래픽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아주 복잡한 시각적 개념도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게 됩니다. 또한 AI 오디오 오버뷰는 자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오디오를 생성하여 이동 중에서도 쉽게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위는 노트북 LM에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료를 전달을 한 뒤 제가 임의로 이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한 결과인데요. 당시 이 자료는 iOS 앱 개발에 관한 자료였는데 이에 대해서 시블블이라는 다른 언어의 변수 조작 문법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지만 해당 노트북 LM은 해당 자료에는 시블블의 변수 조작 문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노트북 LM을 활용하여 슬라이드를 생성한 것인데요.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시각적인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LM 슬라이드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해당 워크플로우로 이룬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베이스를 위한 IT 연합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이때 유베이스를 위한 수업이다 보니 벅찬 수업, 노베이스가 따라가기에 벅찬 수업을 저 스스로 AI를 활용하여 뒤늦게 따라가요. 이제는 혼자 앱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 근 3개월간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입학 후 개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였는데요. 지난 9개월간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공부 시간이 정말 많이 줄었던 것 같은데 이를 AI를 활용한 워크플로우로 학습 효율을 높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 프롬프트 자격증 2급을 취득하였는데요. 또한 학교 파이썬 수업에서 기말고사 만점 등을 맞으면서 A+ 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학습이란 더 많이 묻는 것이 아니라 틀렸는지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